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해서 아내와 딸을 살해한 가장의 끔찍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사건일지 정말부터 함께 보시죠. 다른 남자와 외도 의심의 살해.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7일 오전 8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남 창원의 한 빌라에서 남편 A씨가 60세, 자고 있던 아내 56세에게 흉기로 공격을 합니다.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29살 딸에게도 이 아버지가 이딴 흉기 공격을 해서 아내와 딸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이틀 뒤 남편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아내와 딸을 왜 죽였느냐? 라고 묻는 경찰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딸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실직을 했는데 아내가 돈 많은 남자와 제가할까 두려워서 죽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연 어떤 남자가 아내와 외도를 한 것인가를 수사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겁니다. 외도하는 남자는 없었고 이 남편이 만들어낸 환청과 환시, 그러니까 눈에도 헛것이 보인 거고 해당 소리도 가짜였다는 거죠. 남편 A씨가 10년 전에 우울증 치료받았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에 실직한 후에 보름 전 증세가 심해져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범행 직후 몇 차례 자해 시도도 화장실에 숨은 이유도 누군가가 이 남편에게 화장실에 있어라 라고 얘기한 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환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현 교수님, 이게 무섭네요. 환청과 환시, 우울증으로 인한 건데 어떻게 평범했던 남편,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어쩌면 가정적인 남편을 순식간에 살인마로 만들어버립니까? 네, 그만큼 참 우울증이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처음 이제 발견된 건 이제 10년 전인데요.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잠복돼 있었는데 최근에 5월달 이제 2달 전이죠. 실직을 하고 나서 이 증세가 이제 심해진 것이 밤에 제대로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증상을 본인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이제 투약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다가 사실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 현실감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된 것을 갖다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는 마치 들은 것처럼 느끼는 이런 어떤 환각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의 머릿속에서의 어떤 상상 그것이 결국 이런 잔혹한 범죄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히려 환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환시도 증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다 보면 이 벽 같은데 전혀 남들은 보기에는 그냥 하얀 벽인데 거기에 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으로 느끼는 뭐 이런 정도 증상까지 상당히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상상, 뭐 이것이 결국 그 부인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환시와 환청. 경남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프로파일링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왔던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내가 확인한 바는 없다. 그런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식 이후에 특별히 외부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증상이 좀 심해졌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자, 최진경 변호사님. 범행 후 이틀간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어라 라고 말했던 그 환청 속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근데 그 목소리에 남성이 자기가 찌른 아내와 딸을 병원에 데려갈 줄 알았다. 라고 경찰에서 현재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일주일 정도 자기가 화장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관념도 무너지고 아내와 딸이 쓰러져 있어서 놀랐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우울증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무기력하고 세상 모든 게 다 귀찮고 하는데 그중에 이른바 정신병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망상, 환각과 우울증이 같이 동반해서 발병하는 케이스인데 전체 우울증의 한 10% 내지 25% 정도가 지금 발현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환각, 환청, 환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감각까지도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른바 본인의 어떤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무죄가 되기보다는 유죄가 인정되고 정신병을 치료해라라는 취지의 이른바 치료 감호 처분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가 될 때까지 부정기형으로서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고 치료가 되면은 다시 일반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명의 목숨을 그렇습니다. 앗아갔기 때문에 자, 이 우울증이 가시화된 게 박 교수님. 네. 실직한 후에 찾아오는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어떤 그 자괴감, 그리고 내가 실직했을 때 아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확 그냥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둔 그런 게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 자책감 이런 걸 느끼다가 이런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좀 없인 여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배신감이나 배신감으로 분노, 이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폭력적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어떤 환각 상태에 있었다니까 그런 게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안타깝고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